네, 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과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코스닥에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요즘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오늘도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이 올라갔어요.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네네. 아까 장 초반만 해도 뭐 예상 체결 지수에서 2% 빠질 것이다 이랬는데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코스닥의 변동성이 하루에도 막 2%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양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제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오늘 좀 반등이 나오니까 이제는 코스닥 요 정도가 바닥인가? 뭐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오현진 팀장님께 좀 조언을 구할게요. 네, 바닥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번 주의 흐름을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낙폭 이후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었다라는 관점이 있었고 네. 지지를 받을 만한 구간에서 일단은 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데 이번 주 내로 수급이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그 다음 지지 포인트가 760포인트 선이었습니다. 760. 네, 이전에 고점이 있었던 가격이 6월에서 7월 정도, 네, 6월 달이네요. 6월 달 고점에서 딱 지지선이 생기는데 거기를 거의 정확하게 딛고 이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반등할 위치에서 반등해 준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라는 거고요. 오늘은 수급이 진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네, 양매수입니다. 외국인이 1,000억 이상, 장 초반이지만요. 일단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아까 제가 투신의 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투신의 매도가 많이 나왔다. 그쵸. 주식형 펀드 환매에 대한 영향이 있다라는 건데 오늘도 보시면 투신에서 기관 쪽에서는 물론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가장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투신의 매도가 어디까지 나오는지 주식형 펀드와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게 이제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던 게 이제 개인 수급인데 최근엔 개인이 사면 떨어지고 개인이 팔면 올라가고 이런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수급이 약해지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예전처럼 다시 수급에 대한 주도권을 찾아왔다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는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바닥을 잡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좀 안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조금 더 희망적인 부분을 보면 사실 주식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이번 코로나로 급락하면서 좀 많이 뛰어드셨잖아요. 그쵸. 주린이 분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재반등을 시도한다고 한다면 그동안 위축됐던 또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기는 해요. 네. 단기간에 좀 낙폭이 컸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 내로만 기관 외국인이 잘 잡아주면 다음 주부터는 위축됐던 수급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주식 예탁금이 50조 원 중반대, 초중반대입니다. 네. 그게 지난달 대비해서는 한 7, 8조 줄어든 금액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 50조라는 금액 자체도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외 리스크가 너무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빠졌지만 시장에 대한 유동성은 일단 아직은 견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고 또 지금 대외 변수라고 불리는 그 불확실성 요인들, 미국 대선, 그다음에 이제 부양책, 그리고 코로나19. 코로나19는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하긴 하지만 대선이라든지 부양책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해소는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해소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언제든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고 반등할 수 있다. 다만 오늘의 반등을 가지고 뭐 완전히 바닥을 잡았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요. 이번 주 내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금처럼 유지되는지 이런 부분을 보시는 것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현진 팀장님이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어느 정도로 지지를 해주는가에 따라서 코스닥의 바닥을 잡을 수 있을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권혁중 평론가와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그렇다면은 뭐 최근에 시장의 이야기들이 뭐 성장주에서 가치주 쪽으로 좀 이제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 주가가 움직이는 것만 봐도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우리 시장을 이끌어줬던 코스닥에서도 많은 BBIG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것의 움직임에 따라 앞으로의 시장의
분위기의 변화도 느낄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많은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잠깐 코스닥에서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개인은 팔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외국인하고 기관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코스닥이 왜 빠졌을까 봤을 때 그 주요 세 가지 이유는 다 기관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여서 기관이 이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어제 떨어진 거고, 네. 오늘은 또 개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세를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약간 겁을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지금 외국이나 기관들이 조금 다시 한번 아까 우리 오현정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도하고 있는 추세가 다시 한번 좀 그러니까 코로나 그때 한 터졌을 때랑 좀 변화의 조짐이 수급에 대한 변화의 조짐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다시 한번 주도하는 외국인이 주도하는 이제 장세로 가고 있는데 이런 점이 봤을 때는 이제 정말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러니까 기준점을 우리가 중거점이라 그러는데 이 중거점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굉장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릴만 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BBIG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BBIG 얘기할 때 7개 종목을 얘기하죠.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LG화학, 삼성, SDI,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주는 이제 셀트리온, 삼성, 삼바. 그다음에 뭐 인터넷 관련주는 네이버와 카카오, 그다음에 게임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얘기하는 NC죠. 이 7개 종목을 우리가 봤을 때 필두로 해서 사실 BBIG 종목들, 그 테마로 묶여서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올랐는데 상반기의 상승률만 보자면 이 7개 종목이 69% 상승했습니다. 그 정도 보더라도 BBIG의 상승폭이 굉장히 높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성장세는 제가 봐도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항상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흔히 얘기 듣던 포트폴리오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성장주에만 이제 보실 필요는 없고 이제는 때로는 이제 가치에 대한 관심도 가질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장세가 흘러가는 게 또 미국의 장세가 흘러가는 게 점점 더 이제는 성장주에 대한 기대보다는 가치주에 대한 특히 이제 경기 민감주와 같이 가는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부양책에 대한 부분. 부양책에 나온다는 얘기는 막대한 자금이 인프라 투자로 가고요. 그 인프라 투자는 우리가 정통적인 산업들, 건설업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인프라 산업, 통신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산업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러한 인프라 자금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산업들, 그 민감주와 관련된 가치주들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보고서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가치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보고서에도 2021년의 주가의 전망에 대한 보고서가 슬슬 나오고 있죠. 리포트를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주보다는 이제 가치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다라는 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직은 이제 BBIG의 성장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하지만은 포트폴리오를 약간 변화된 포트폴리오, 한마디로 옥석가리기, BBIG는 옥석가리로 가고 이제는 경기 민감주에 관련된 가치주에 대한 관심을 이제는 가질만 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투자하시는 분들,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해안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뭐 마지막으로 오현진 팀장님께 마무리를 좀 부탁드릴 텐데 그러면 지금의 답은 결국에 경기 민감 가치주입니까? 저는 이제 IT 쪽을 어쨌든 보자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IT요. 싶어요. 이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괜찮은 실적이 났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순차적을 두고 딱 3분기는 아니더라도 4분기라든지 내년 1분기라든지 그러니까 조금 중소형 IT 관련된 장비주라든지 아니면 IT 부품주 이런 종목군들이 분명히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삼성전자 호실적을 잘 뜯어보면 반도체 부분, 모바일 부분, 가전 부분 전체적으로 나쁘지 골고루. 않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거에 따른 이제 IT 부품주, 그다음에 장비주, 그다음에 가전 관련된 중소형 제품군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시장의 바닥을 확신하기가 아직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가격적인 매력에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BBIG 관련된 종목군들은 분명히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올 겁니다. 네. 뭐 어떤 종목은 밀리고 어떤 종목은 가겠죠. 그런데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그런 종목 선별을 하기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다면은 일단 조금 물려도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낙폭이 컸던 IT 관련된 중소형 종목군들. 그중에서도 부품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애플에서 지금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이 나왔고 실제로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범용적으로 부품을 공급했던 업체들, 뭐 인탑스라든지 뭐 모베이스, 그다음에 KH 바텍 이런 종목군들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바닥을 찍고 반등하려는 시도를 아마 앞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IT 부품주들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3분기에 컨센서스도 좋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당연히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거기 때문에 네. 부품주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출렁이는 코스닥 시장을 좀 보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좀 알아봤습니다. 권혁준 평론가님께서는 여전히 BBIG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선별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오현진 팀장님은 지금 당장은 어쨌든 IT에서도 부품주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 권혁준 경제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